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정기 총회를 각각 마쳤습니다. 답보 상태를 거듭해온 양교단 통합 논의가 지난 회기부터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치유, 회복, 일치를 주제로 열린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정기 총회. 당초 2박 3일간 강원도의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총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일정을 간소화하고 파주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세월호 침몰은 우리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고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과 잘못을 일어났던 이것은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무 처리에서 여의도 순복음 총회는 서대문 총회와의 교단 통합을 논의해온 통합추진위의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통합 논의를 다시 진행한 후 이를 향후 임시총회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영훈 총회장도 교단 통합의 표면적 걸림돌로 알려진 서대문 총회의 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를 떠안더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부채 해결 후 교단 통합이라는 그동안의 교단 내 기류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대문 측의 그 부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부채 문제도 끌어안고 이것을 해결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통합한 후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합에 대한 걸림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여의도 순복음 총회는 10월 말까지 한교연과 한기총이 기구 통합을 하지 못할 경우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 청원에서 개최된 기아성 서대문 총회는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6년간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의 뒤를 이어 부총회장 함동근 목사가 총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습니다. 함 신임 총회장은 수년간 계속된 총회 내 불협화음을 종식시키고 교단 통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가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다만 서대문 총회는 교단 통합 관련 안건을 정기총에서 다루지 않아 임시 통추위 활동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 통합 추진위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성사시키겠다는 양 교단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볼 때 결실을 맺기까지 섣부른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겼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설립 101주년을 맞은 외국제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국제지도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밀착과 유연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제선교회 루이스 서튼 국제총재와 허만 스프롱크 동아시아 태평양 권역대표 그리고 박경남 한국본부대표가 2014 외 국제지도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40여 명의 국제지도자들이 함께 진행한 국제조정위원회 주요 결과 보고와 외계 향후 계획과 현재 선교 이슈 등에 대해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외근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비롯해 교회 개척과 선교 동원 등 사역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 선발에서 영어 기준을 완화해 현지 언어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피선교지에서도 파송국을 거치지 않고 외 선교사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방법 도입과 행정체계의 간소화도 앞으로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서튼 총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next 100 years is really going to be about this phrase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or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And it won't be Americans, won't even be Koreans. This next wave is going to be the whole world, Chinese and Indians and Filipinos, all working together in partnership. 1997년 창립된 웩 한국본부는 웩의 기본 방향을 함께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국내 이주자 사역과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한 사역 등에 더욱 힘쓰고 기도로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국본부가 지향하는 사역은 현재 선교사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또 섬기는 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사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그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다양한 역할로 좀 역할을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유일한 소망이란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14 웩 국제지도자회의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웩의 선교 2세기를 논의하는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CCTV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해 11월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세부어로 번역된 성경 7,200부를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5일 용인 반포센터에서 성경 기증식을 갖고 월드 디아코니아에서 후원한 4,300부의 성경을 포함해 모두 7,200부의 성경을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디아코니아 상임총무 최이범 목사는 필리핀에 보내는 성경이 현실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성경이 영적인 양식이 돼 치유와 회복, 새 생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필리핀 성서공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감하고 성경 기증을 요청했다며 성경을 통해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기증하는 7,200부의 필리핀 세부어 성경은 오는 27일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며 필리핀 성서공회가 이를 태풍 피해 지역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반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신도 중 청소년 혹은 어린이 신자가 3% 미만인 기형적 대형 교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석대 신학과 김남일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교회학교 세미나에서 교회학교 전도율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고 교회 학교를 없애버리거나 포기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 학교 위기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국 대부분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분포가 전체 교인의 5%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70%의 교인이 55세 이상인 충격적이고 끔찍한 인구 구성이 교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 학교 붕괴의 원인으로 교회 교육의 경쟁력 상실과 교회 교육의 사명과 존재 이유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으며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성경 위주의 공과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세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007년 27만 1,127명에서 2010년 22만 8,459명으로 줄었으며 예장합동총회 교회 학교는 2013년 전년 대비 360개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교회, 가톨릭교회가 협의체를 조직하고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정교회, 한국천주교회는 오는 22일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파 간 신앙적 친교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이며 가깝게 사귀기와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일치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리는 창립총회에는 WCC 신앙과 직제위원장 바실리우스 대주교와 오스발도 파딜리아 천주교 대주교,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계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을 조직해 매년 기도회와 포럼, 신학대화, 신학생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2012년 12월에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로 개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최근 계속해서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와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지켜나가기를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한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통한 평화주의는 참평화가 아닌 전 세계를 화약고로 만들어 함께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회는 일본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 하에서 자행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헌법을 반드시 준수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난해부터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성명과 서신을 여러 차례 발표하며 아베 정부가 우경화 행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약속인 평화헌법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과 장기이식 등록기관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생명나눔 특별행사와 웨슬리 성화실천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사장 임석구 목사는 이번 행사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276주년을 맞아 감리교회와 함께 개인적,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공로패를 수상한 논산제일교회 남문희 목사는 교인들이 생명 나눔에 동참하게 된 것 자체가 기쁨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리교는 이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웨슬리 성화 실천본부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선교 전문가를 길러 각 연회별로 지자체와 연계해 장기 기증 서약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지난 사순절 기간 생명 나눔 선포식 이후 약 2천여 명이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사순절 기간에 감리교회와 협력해 사후 강막과 장기 기증 서약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00여) 명의 나이지리아 여학생을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중 일부를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납치 여학생의 절반을 석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는 23일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통일에 기여했던 독일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남북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 전국 5만여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세진회가 최근 수감자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28개 교도소에서 추천된 약 200여 명의 재소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기독교 성지순례 상품 개발을 위한 백령도 성지순례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심청전의 배경이 된 백령도가 이번 기독교 성지순례로 또 하나의 콘텐츠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한 해 중 농사 준비로 제일 바쁘다는 소만을 맞았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7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7도, 대구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